네, 지금까지는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허투 음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들이었는데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전체 유방암 환자의 한 15%를 차지하지만 특별한 타겟이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아서 치료에 애를 먹고 있고 그리고 이유가 또 상당히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암인 트리플 네가티브 브레스트 캔서에서 에주번트 세팅에서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이콕 에이크린 연구에 대해서 이경호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 연구는 말씀하신 대로 삼중 음성암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중에도 특히 이제 수술하기 전에 항암제를 하고 완전 관해라고 해서 수술 당시에 종양세포가 남아있지 않고 항암제 반응이 굉장히 좋은 분들은 예후가 좋은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특히 삼중 음성에서는 예후가 안 좋을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항암제를 하는 것이 좋은가 한다면은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에서는 캡사이타빈이라는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표준 치료이고 이제 보험도 다 되는데 혹시는 그 중에 일부는 플래티늄이라는 계열의 약제들이 더 잘 들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크리에이트 X라는 연구는 삼중성만 한 것은 아니었고 유방암 전체, 그러니까 허투 네가티브인 유방암 전체에서 수술 전에 항암제를 하고 PCR 그 완전 관해가 오지 않은 경우에 그냥 두고 보는 경우하고 엔도크라인은 물론 필요하면 하고요. 그다음에 항암제를 추가로 원래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는데 과거에는 캡사이타민을 주는 걸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것은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구자들이 같이 진행을 했는데 차이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가지 배경이고 또 한 가지 배경은 이 연구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필요한 지식은 삼중 음성 유방암은 그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호르몬 수용체가 있다는 걸로 규정을 하는 거고 허투 양성 유방암은 허투가 있다는 걸로 규정이 되고 각각에 대한 약제들을 사용하면 유방암이 억제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삼중 음성은 그 둘 다 없는 걸로 규정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환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특히 저 베이젤 서브타입이라는 것은 그 중에도 정말 삼중 음성의 이를테면 우리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플래티늄이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서브타입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잘 디자인을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삼중 음성 유방암을 등록을 하게 했었고요. 거기서 먼저 스크리닝을 할 때 저 서브타입에서 베이젤하고 베이젤이 아닌 서브타입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긴 하지만 여기도 있네요. 하이파터시스에서 베이젤 서브타입의 TNBC에서 카보플라틴이 캡사이틴보다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틴이 굉장히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을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봤고 하지만 TNBC 환자가 전체에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익스펜전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하였고 이 연구가 처음 디자인됐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수술한 다음에 항암제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던 때 디자인이 돼서 처음에는 이 카보플라틴이나 시스플라틴, 플래티넘하고 항암제 하지 않는 분을 비교하는 것을 연구를 디자인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크리드 X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주지 않는 것이 이를테면은 과소치료, 언더 트리트먼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옵저베이션 군을 없애고 플라티넘과 캡사이타빈을 비교하자 이렇게 연구가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그런데 또 한 가지 바뀐 점은 이 연구는 전통적으로 우리 흔하게 생각하는 superiority 디자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플래티넘이 캡사이틴보다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하게 먼저 증명하고자 했던 것은 저 베이젤라이크에서 플래티넘이 못하지 않다, 넌 인피리어하다, 캡사이틴보다 하는 걸 증명하는 걸 먼저 본 다음에 그걸 맞춘다면 그 다음에 추가로 플래티넘이 좋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게 그 두 가지 아웃컴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캡사이탑이 이미 남아있는 상황에서 플래티늄이 더 좋은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다른 독성이나 부작용이나 아니면은 비용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야 이 약제를 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사실은 캡사이타빈이 중간에 디자인을 바꿀 만큼 이 스터디에 영향을 미친 상황에서 아마 그것을 다 스피리어리티를 보이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아마 이렇게 중간에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베이젤라이크 TNBC에서 캡사이타빈보다 플래티늄이 못하지 않다는 걸 보이는 것이 연구의 기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는 중간에 몇 번의 인터림 애널리시스를 할 때 중지하는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구가 그 라지 스터디 그룹에서 한 큰 연구이고 또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은 연구여서 중간에 인터림 분석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보는 데이터는 5번째 인터림 분석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5번째 인터림 분석을 했을 때 캡사이탑인에 비해서 플래티늄의 해저드 레이쇼가 1.09가 나와서 이들이 생각하기에 그 우리 연구의 목적이었던 넌 인피리어리티를 보일 수가 없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중지하고 이제 그 결과를 아스코에 보고를 하였고, 하지만 이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현실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아스코에서 중요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이제 발표 시점에서 볼 때 총 베잘 라이크는 308명이 등록이 되었고 전체 TNBC 등록된 환자 중에서 78%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Invasive Disease Free Survival이라는 아웃컴을 보는 그 이벤트의 개수는 120개였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종은 많은 한 70% 이상에서 백인이었고 아시아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뭐 그 외에는 다 상당히 다 이제 양군의 밸런스는 맞췄고 이전에 이를테면은 엔테로사이클린을 사용한 모든 100% 환자가 탁세인을 사용을 했고 85% 환자들이 엔테로사이클린을 사용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치료를 다 받은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많이 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많은 환자들은 처음에 진단 시의 병기로 T2였고, 그러니까 2에서 5cm 사이의 크기였고, 노드는 N1이니까 1개에서 3개 사이. 이 역시 우리가 많이 보는 환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사람들의 수술 병기로서는 T1이 한 30%, 40% 됐고, T2가 40%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50%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쨌건 우리가 볼만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봤던 대로 적어도 여기서 캡사이탑인보다 플래티늄이 그 아래쪽에 가지는 않아야 넌 인피니티를 보일 텐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크로스를 해서 더 떨어지는 것으로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3년 Invasive Disease Free Survival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봤던 게 프라이머리 아웃컴이었던 베이절 서브타입이었고 인트리직 서브타입에 따라서 다시 그러니까 넌 베이절을 추가해서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베이절은 예후가 더 안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넌 베이절은 좀 위쪽에 있고 베이절은 더 안 좋아서 베이절이라는 게 현존하는 정말 있는 서브타입이고 TNBC 중에서도 예후가 더 안 좋은 쪽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래도 플라티늄이 들을 거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지만 거기서도 이 주황색 선에서 두 개의 선이 전혀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캡사이탑인이 못하지 않은 걸 적어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넌 베이절에서는 적어도 이 캡사이탑인이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넌 베이절은 바꿀 수가 없고 베이절을 하더라도 바꿀 이유가 없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워낙에 이 두 가지 약제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항암제들이어서 그 독성의 프로파일을 알고 있는 대로 나왔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기대와 달리 그리고 과학적인 가정과는 달리 베이절 라이크 서브타입에서도 캡사이탑인보다 플래티늄이 더 낫지 못하는 걸 보여주었고 그러니까 증명을 실패했고 제 생각에는 그에 앞서서 더 이제 약간 저한테 충격적인 것은 잔존 병변이 있으면 그러니까 넌 PCR이 오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시점에서 50% 이상의 재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게 정말 유방암이라고 그리고 니오즈먼트 했으니까 할 건 다 한 건데 사실은 AT를 다 쓴 건데 이게 절반 수에서 재발을 했구나. 아까 봤던 그 프로파일이 T2가 많고 N1이 많고 이게 우리가 보는 세팅에서 다르지 않은데 많은 수가 정말 재발을 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었고 거기에서 기대와 달리 캡사이탑인이 플래티늄이 이기지 못했고 역시 플래티늄은 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매력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좋으면 모르는데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였던 그 두 가지 연구는 정말 큰 의미가 역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미리네 연구라는 것이고 한 가지는
펄리 연구라는 것이 이제 등록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둘 다 우리 항암요법 연구 유방암 분과에서 한 것이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린의 연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베이잘라이크를 보진 않았지만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잔존병변이 있는 경우에 표준 치료인 캡사이타빈만 주는 거하고, 거기에 면역의 악재인 아테졸리주밥, 티센트릭을 더하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해서 우월성을 보이겠다 하는 것이 연구의 스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또 효과를 정말 보인다면 플래티넘과 달리 정말 우리 프랙티스를 바꿀 수 있는, 환자한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그래서 열심히 하고 환자들도 동료해서 많이 등록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건 이미 등록이 완료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꼭 다 non-PCR만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말 그런 어주번트, 니오주번트의 상황에서 플래티넘이 의미가 있을 것인가, 보태서 서바이벌 아웃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연구가 이렇게 전후에 AC라는 항암제를 하고 탁세인을 하고 거기에 플래티넘을 더하는 것을 봤던 펄리라는 연구는 결과를 이제 곧 기다리고 있어서, 이게 정말 또 나온다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중요한 업적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예, 써머리 감사합니다. 사실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에서의 플라티넘은 상당한 롤이 있는 것 같은 대형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조금 했었는데 네거티브 리절트가 나와서 조금 걱정이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랬던 게, 저게 베이잘 라이크에서 효과가 있다라 그러면 우리는 펜50를 어떻게 검사를 하지? 이런 걱정도 좀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 딱 보내가지고 그 검사를 다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걱정이었는데, 그 걱정을 종식시키는 결과가 나와서 우리나라 환자들한테는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었어요. 보게 되면은 플라티넘을 4사이클 이상 에주반트 세팅에서 하기도 힘들었겠지만, 하나는 한 3개월 정도밖에 치료를 안 했고 하나는 4개월 반 정도. 그렇지만 크리에이트에서는 나중에 6주기 내지 8주기로 해서 한 2배 가까운 한 치료를 했었거든요. 중국에서는 또 한 1년 정도 치료한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외국 연구자들이랑 만나보면 이 TMBC, 특히 TMBC에서 수술 리어주먼트하고 레지듀얼이 있을 때 캡사이타빈은 표준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표준이다. 우리는요? 네, 우리는. 네. 근데 그들은 그렇게, 그건 아이시안 데이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 충격이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크레이트 결과가 더 약간 더 부각되는, 근데 표준처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이제 더 중요해지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인종 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캡사이타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경험이 많은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이시안이 좀 더 잘 견딘다. 이게 정말 인종 간의 차이인지, 안 그러면 이렇게 프랙티스하는 의사의 차이인지, 아니면 그 환자들의 어떤 집념의 차이인지 이거는 네, 맞아요. 사실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또 궁금해지는 거에 또 만나면 또 같은 얘기를 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긴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기간과 톡시시티도 굉장히 네, 중요한 네. 것 같고요. 정재호 선생님 말씀하신 데 100% 공감하는데, 우리나라 환자들은 뭔가 치료해야 되면 진짜 열심히 견디거든요. 참을인. 그래서 정말 열심히 견디는데, 외국 환자들은 손바닥 조금만 헐고 입 조금만 헐어도 너무너무 못 견딘대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 환자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40, 50대, 50, 60대 견디라고 하면 견딜 수 있는 환자인데,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 환자들은 대개 70, 80대거든요. 나 견뎌서 뭐해 이러니까, 사실은 non-PCR일 때 캡사이타빈에 대한 톨러러빌리티 자체가 상당히 다른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생각하고 싶은 거는, 아까 베이잘 타입이 플라티넘에 센시티브하다라는 결과가 결국은 인비트로 데이터거든요. 근데 인비트로 데이터의 도트 플롯을 보시면 사실은 평균만 약간 떨어져 있고요. 루미날이나 다른 것들도 듣긴 듣고요. 그다음에 DNA 더블 스트레인 브레이크에 벌크 포밍을 해서 어덕트를 만들기 때문에 기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캡사이타빈이 5F로 변화가 되고 5플루로유라시라는 거는 DNA 합성되는 하나의
컴포넌트로 인코퍼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기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캡사이타빈을 크리에이트엑스에서 포지티브 데이터를 냈을 때 항상 인용하는 데이터가 독일 그룹의 맞아요. 아스트라사이클린 탁센을 모두 다 하고 네오즈번트에서 캡사이타빈을 얹은 그걸 하는데요. 거긴 사실은 PCR이 온 환자까지 포함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PCR이 온 환자는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이 길 거니까 결국은 IDFS가 나중에 희석이 돼 버리지만 저희는 웹루나트만 남아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크리에이트 X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6주기나 8주기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중국 데이터, 1년 데이터가 얼마나 나올지는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 릴랩스 패턴을 보면 한 3개월에서 1년, 2년 사이에 이렇게 피크가 뜨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넘겨서 했을 때 얼마나 다를 거냐, 이런 거 이제 관심이 있고,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나온 S1 데이터를 봐도 뭔가 안스라사이클린 탁센 이외에 뭔가 어나더 에이전트의 기전이 다른 거를 꽤 오래 쓰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왜 수술하면 환자들 나빠진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수술하고 바이올로지. 갑자기 이제 어그레시브해지고 그 레지디얼 리즈가 남았는데 상처가 힐링되면서 그로스펙터 마구마구 나오고 엄청 힘든 그 3 내지 6개월을 버텨주는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통쾌한 아시안으로서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우리 미리네 연구를 통해서 메타세스 세팅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아테졸리즘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주반트에서 롤이 있는지, 아니면은 펄리에서의 플라티넘이 롤이 있는지 볼 거고요. 아마도 그들은 또 BRCA 뮤테이션의 스테이터스를 또 볼 것 같아요. 플라티넘이 확실히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크리에이트 X에서는 그 데이터를 조금 보기가 어려워서, 네. 그래서 그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큰 좋은 데이터를 냈는데, 늘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가능한 한 톡식한 에이전트를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가 제일 베네핏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항상 그런 바이오머티리얼들이 잘 수집이 같이 되고 그거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되면, 환자분들께서도 참여하실 때 그런 머티리얼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시고, 그런다 그러면 본인이 저 연구에 참여해서 일부 득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 환자들한테 굉장한 도움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다가 나라든지 해서 좀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것은 간단히 살펴보면 프로미스 GIM6이라는 삼상 연구의 그 장기 팔로우업 데이터고요. 이것은 보통 말하는 항암제 효과를 보는 연구가 아니었고, 그 항암제와 같이 가입력이라고 하죠. 폐경이 되지 않고 생리를 계속 유지를 해서 또는 안 하다가라도 회복을 해서 다시 애를 가질 수 있게, 특히 우리나라는 비교적 젊은 환자가 많으니까 이게 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항암제를 하면서 그 조기 폐경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가지로 사용하는 GnRH 아고니스트라는 약제의 효과가 정말 있는가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본 연구였고요. 이것은 그 구연 발표는 아니었고 포스터 디스커션이었고, 이미 한 6, 7년 전에 한번 발표가 되었고 장기 팔로우업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호르몬 리셉터가 있건 없건 간에 항암제를 필요로 하는 프리메노포절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항암제를 하면서 같이 항암제만 하는 분들하고 항암제에다가 여기서는 트리톨렌이라는 GnRH 아고니스트를 사용을 같이 해서, 그러면 생리가 억제가 되니까, 가정은 생리를 억제하는 것이 난소를 억제가 되니까 항암제에 의한 타격도 덜 받을 것이고, 그럼 항암제 끝난 다음에 혹시는 그 난소가 다시 기능이 돌아오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당시에 하고 이렇게 비교 삼상 임상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 한번 5, 6년 전에 발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 팔로우업 데이터인데, 거기서는 혹시는 여기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얘기하는 이를테면 재발이 많아진다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같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여기서 본 것은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들이 젊은 환자 중에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서도 이렇게 가입력 보존을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이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간단한 이게 가장 중요한 결과가 슬라이드 한 장인데요.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발은 영향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특히 적어도 호르몬 리셉터 포지티브에서는 재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가입력 보존은 가능하였다는 것이 기본 메시지이고요. 위에서 보는 대로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이나 밑에서는 오버올 서바이벌이 다 차이가 없이 유지가 되었고, 호르몬 리셉터 네거티브, 즉 TMBC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수가 너무 작아서, 근데 이것은 이제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보시다시피 차이가 없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이고, 그럼 이렇게 해서 정말 생기가 돌아오고 얘를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도 같이 보여주었는데, 얘를 가진 그 수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조군에 비교해서 이렇게 GnRH 아고니스트를 줬을 때 임신을 더 훨씬 많이 하게 되었다. 물론 이게 수가 적고 사실은 유방암에서 다 놓인 다음에 얘를 가지는 것까지는 몸도 정말 다 회복이 돼야 되고 마음도 회복이 돼서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건 정말 찬사를 보낼 만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수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 가입력 보존을 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에도 젊은 사람이 많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항암제를 할 때 생리를 억제하는 주사를 같이 해서 난소를 보호를 해주면 조기 폐경을 막을 수 있고 얘도 더 결국은 나을 수 있다 다시 하는 게 중요한 메시지이고, 소수였지만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력 보존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가 작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환자들이 비교적 드무니까 이 수를 보여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 정리를 하면 항암제를 할 때 가입력 보존을 위해서 GnRH 아고니스트를 사용하면 난소 조기 폐경을 막을 수 있고, 물론 100% 막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막을 수 있고 얘도 나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좋은 메시지,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젊은 환자들을 볼 때 그 환자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이게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데, 그 환자가 어떤 가족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2세를 낳고 키우는 그런 보람된 일들을 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사실은 더 확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시험관 나기를 미리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난자를 미리 채취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아직 미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시술에 대해서 조금 더 치료가 먼저 우선돼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GnRH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데, 네, 지금 우리나라 현실 보면 인구 절벽, 그다음에 출산율 저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조차도 지금 전혀 지원이 돼 있지 않아서 마치 환자가 본인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서 저런 약제를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젊은 환자들한테는 늘 이런 옵션이 있다라는 거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병만 보지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꼭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좋은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나 젊은 환자들이 이런 옵션이 있어요, 해도 됩니다 하면, 선생님 그거에서 병 더 나빠지면 저 안 할래요, 뭐 저 결혼 생각도 없고 뭐 이게 더 중요해요 하는데, 그런데 자신감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토하다가 지금 얘기가 아니, 이 환자들한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이 GnRH 아날로그를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급여하에 사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비용 얼마 안 되고 환자들이 원하는데 여전히 비급여로 처방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아스코에서 프레젠테이션도 됐으니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희망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관계기관에서도 저걸 보시면 난임 부부들 사실은 훨씬 지원 요새 해주시는 거는 바람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있어서도 지금 사실은 그 기간도 굉장히 짧은 기간만 항암제를 하는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그 일정 기간만 해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4주에 한 번 정도의 주사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환자로서도 그렇게 큰 부담, 국가 재정에서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 그러면 조만간 지원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서바이벌에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 처방하는 의사로서 더더욱 안심되는 장기간 10년간의 추적한 데이터가 나와서 안심이 되고요.